아침에 혈당을 재었는데 100이 넘어 있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복혈당 100을 단순히 정상 범위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이미 당뇨병으로 가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공개할 5가지 방법을 실천하지 않으면 3년 내에 당뇨병 환자가 될 확률이 80%나 됩니다. 공복혈당 100의 충격적인 진실. 정상적인 공복혈당은 70에서 99까지입니다. 하지만 100에서 125 사이는 당뇨 전 단계로 분류됩니다. 많은 의사들이 이 수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최신 연구에 따르면 공복혈당이 100을 넘는 순간부터 이미 췌장 베타세포의 50%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공복혈당 100에서 110 사이에 있는 사람들의 3년 후 당뇨병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5배나 높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긴급 경고 신호입니다. 공복혈당이 상승하는 이유는 간에서 밤새 당분을 과도하게 생산하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혈관 손상, 신경 손상, 신장 손상이 시작되며 심지어 암 발생 위험도 2배 이상 증가합니다. 첫 번째 필수 행동 12시간 간헐적 단식 즉시 시작. 공복혈당이 100을 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2시간 간헐적 단식입니다. 16시간은 부담스럽다면 12시간부터 시작하세요. 저녁 8시에 식사를 끝내고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필 12시간일까요? 연구에 따르면 12시간 단식만으로도 간의 당분 생산량이 30% 감소합니다. 밤새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당신생 과정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아침 공복혈당이 낮아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12시간 단식이 인슐린 감수성을 즉시 개선한다는 점입니다. 단 3일만 실행해도 공복혈당이 평균 15에서 20포인트 떨어집니다. 일주일 지속하면 100을 넘던 수치가 90대로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45세 김모 씨의 경우 공복혈당 108에서 시작해 12시간 간헐적 단식을 2주간 실행한 결과 94로 떨어졌습니다. 별다른 약물이나 운동 없이도 가능한 일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시작할 때는 갑작스럽게 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접근하세요. 첫 3일은 10시간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후 12시간으로 연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필수 행동 탄수화물 섭취량 즉시 절반으로 줄이기. 공복혈당 상승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탄수화물 섭취량은 하루 총 칼로리의 65%에 달합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권장량보다 20%나 높은 수치입니다. 탄수화물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은 밥그릇 크기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총 탄수화물 섭취량을 현재의 50%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300g의 탄수화물을 섭취했다면 150g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떤 탄수화물을 줄일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것은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백미, 밀가루 음식, 설탕이 들어간 음료수를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대신 현미, 귀리, 퀴노아 같은 복합 탄수화물로 대체하세요. 이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면서 포만감도 오래 지속시킵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 인슐린 감수성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탄수화물을 줄인 만큼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단백질은 체중 1kg당 1.2g 이상, 건강한 지방은 하루 총 칼로리의 25에서 30%를 차지하도록 조정하세요. 실제로 탄수화물을 절반으로 줄인 사람들의 2주 후 공복혈당 평균 감소폭은 25에서 35포인트였습니다. 이는 혈당 강화제 복용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세 번째 필수 행동 식후 10분 걷기 반드시 실행. 많은 사람들이 운동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는 이유는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복혈당이 100을 넘었다면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식후 10분 걷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식후 즉시 시작하는 10분 걷기는 혈당 관리에 있어서 마법과 같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근육이 수축하면서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포도당을 직접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후 10분 걷기는 식후 혈당 상승을 30에서 40%까지 억제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효과가 다음날 아침 공복혈당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걷기의 속도는 평소보다 조금 빠른 정도면 충분합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속도로 10분간 걸으면 됩니다. 실내에서는 제자리 걸음이나 계단 오르기도 같은 효과를 냅니다. 중요한 것은 매 식사 후마다 실행하는 것입니다. 하루 3번, 총 30분의 걷기가 공복 혈당을 정상 범위로 되돌리는 핵심 열쇠입니다. 68세 박모 씨의 경우 공복 혈당 115에서 시작해 식후 10분 걷기를 3주간 실시한 결과 96으로 떨어졌습니다. 별다른 식단 조절 없이도 달성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걷기 타이밍이 효과를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 필수 행동 수면, 시간 무조건 7시간 이상 확보. 공복 혈당과 수면의 관계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면 부족은 공복 혈당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의 공복 혈당은 평균적으로 정상인보다 15에서 20포인트 높습니다. 수면 부족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즉각적입니다. 단 하룻밤만 잠을 제대로 못 자도 다음날 공복 혈당이 10에서 15포인트 상승합니다.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코르티솔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이때 충분히 깊게 잠들어 있지 않으면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간에서 당분 생산을 촉진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아침 공복 혈당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7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성장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어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됩니다. 실제로 수면 시간을 7시간으로 늘린 사람들의 2주 후 공복 혈당은 평균 12에서 1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7시간을 자는 것이 아니라 깊은 잠을 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취침 2시간 전부터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을 중단하고 실내 온도를 18에서 20도로 맞춰야 합니다. 또한 취침 3시간 전에는 음식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소화 과정이 깊은 잠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카페인 섭취는 오후 2시 이후부터 금지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도 필수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생체 시계를 정상화시켜 공복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필수 행동 만성 스트레스 즉시 해결. 스트레스는 공복 혈당 상승의 숨겨진 주범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어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간에서 포도당 생산을 촉진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 흔한 직장 스트레스, 가족 갈등, 경제적 압박은 모두 공복 혈당 상승과 직결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스트레스군의 공복 혈당은 저스트레스군보다 평균 25포인트나 높았습니다. 스트레스 해결의 첫 번째 방법은 호흡법입니다. 하루 3번, 각각 5분씩 복식 호흡을 실행하세요. 코로 4초간 들이마시고 7초간 참은 후 입으로 8초간 내뱉는 4-7-8 호흡법이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명상입니다. 하루 10분만 명상해도 코르티솔 수치가 23% 감소합니다. 명상이 어렵다면 단순히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10분간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취미 활동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몰입하는 시간을 하루에 최소 30분은 확보해야 합니다. 독서,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등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관계 개선입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긍정적인 대화와 교류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 중심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5가지 실행 시 나타나는 극적인 변화. 이 5가지를 모두 실행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는 놀랍습니다. 첫 주부터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스트레스 수준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2주 차부터는 체중 감소와 함께 에너지 레벨이 크게 향상됩니다. 3주 차에 접어들면 가장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100을 넘던 수치가 90대 중반으로 안정화됩니다. 4주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아침에 깨어나는 것이 상쾌해지고 하루 종일 안정된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갈망도 현저히 줄어들어 식욕 조절이 훨씬 쉬워집니다. 6주에서 8주 사이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최대로 개선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 상승폭이 현저히 줄어들고 식후 에너지 크래시 현상도 사라집니다.
3개월 후에는 공복 혈당뿐만 아니라 당화 혈색소까지 정상 범위로 개선됩니다. 이는 지난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이 정상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실행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함정들. 이 5가지를 실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완벽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100% 완벽하게 실행하려다 보면 스트레스가 오히려 증가의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올바른 접근법은 점진적 개선입니다. 첫 주에는 5가지 중 2가지만 선택해서 실행하고 둘째 주에 1가지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세요. 완전한 실행보다는 지속 가능한 실행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결과에 대한 조급함입니다. 일주일 만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면서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복 혈당 개선은 최소 2주에서 3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압박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비판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미리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1가지만 집중하는 오류입니다. 5가지 중 하나만 실행해서는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상승 효과를 위해서는 최소 3가지 이상을 동시에 실행해야 합니다. 개인별 맞춤 적용 전략. 모든 사람의 상황이 다르므로 5가지 방법을 개인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업무 스케줄을 고려해 간헐적 단식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야근이 잦다면 16시간 대신 12시간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주부의 경우 가족 식사 준비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족과 다른 식단을 준비하거나 가족 전체가 함께 실행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실제로 가족 단위로 실행했을 때 성공률이 80% 더 높았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존에 복용하는 약물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 진행해야 합니다. 운동 능력이 제한된 분들은 식후 걷기 대신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운동이나 스트레칭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식후에 근육을 움직여주는 것이므로 형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혈당 관리. 5가지 방법으로 공복 혈당을 정상화시킨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일시적으로 혈당이 정상화되었다고 해서 이전 생활 패턴으로 돌아가면 다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5가지가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특히 간헐적 단식과 규칙적인 수면 패턴은 평생 유지해야 할 핵심 습관입니다. 또한 3개월마다 정기적인 혈당 검사를 받아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공복 혈당뿐만 아니라 당화 혈색소, 인슐린 수치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지속적인 과제입니다. 새로운 스트레스 요인이 생겼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준비해 두세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5가지 방법을 8주 이상 실행했는데도 공복 혈당이 100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는 이미 췌장 기능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행 과정에서 극심한 피로, 두통, 현기증 등의 증상이 지속된다면 즉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기존의 기저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뇨 가족력이 있거나 이미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내분비내과 전문의와 상담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공을 위한 실행력 극대화 방법. 5가지 방법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공복 혈당을 낮춘다는 막연한 목표가 아니라 8주 후 공복 혈당 90대 달성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세요. 실행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간대별로 상세하게 계획하고 이를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진행 상황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공복 혈당, 수면 시간, 운동 실행 여부, 스트레스 수준을 기록하여 변화 패턴을 파악하세요. 보상 시스템도 만들어 두세요. 일주일 완벽 실행 시 자신에게 주는 건전한 보상을 미리 정해두면 동기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공복 혈당 정상화 이후의 살. 5가지 방법을 통해 공복 혈당을 정상화시키고 나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깨어나는 것이 상쾌해지고 하루 종일 안정된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식욕 조절이 쉬워져서 체중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음식에 대한 갈망이나 폭식 충동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집중력과 기억력도 크게 개선됩니다. 혈당이 안정되면서 뇌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뇨병 발병 위험에서 벗어난다는 점입니다. 공복 혈당 100 이상에서 90대로 떨어뜨리는 것만으로도 당뇨병 발병 위험을 7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이유. 공복 혈당이 100을 넘었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 5가지 방법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췌장 베타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추가 손상을 막을 수 있지만 미루면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혈관 손상은 조용히 진행됩니다. 공복 혈당 100 이상이 지속되면 미세혈관부터 손상이 시작됩니다. 이는 나중에 당뇨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나이가 들수록 대사 능력이 떨어집니다. 지금 시작하면 비교적 쉽게 개선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집니다. 공복 혈당 100 이상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당장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